안녕하세요. 승소를 위한 꿀팁 이정현 변호사입니다. 상간 유부남이 의외로 가정을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이혼하고 너에게 오겠다라고 온갖 감언이설을 하더니 상간 유부남이 실제 가정을 깨고 상간녀에게 안착하는 경우는 없더라. 상간 유부남이 가정을 버리지 않는 이유 탑5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제 5위 사회적 평판, 사회적 눈치를 보는 거예요. 지위가 좀 있거든요. 뭐 교수, 그 정도 좀 지위가 있어, 사장님 그런 사람들이니까 이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사회적 평판을 나쁘게 하는 거죠. 자기가 그 자리에 가기까지는 물론 자기 능력도 있었겠지만 자기가 평판 관리를 잘했고 가정이 평온한 거예요. 이혼도 없었고 자녀 문제도 크게 없었고 아내도 원만한 사람이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돼서 그 자리에 갔거든요. 그런데 그게 깨진다, 이혼한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사회적 평판, 사회적 가치, 나에 대한 눈높이 이런 것들이 점차 걱정이 되는 거죠. 이거 어떡하지? 불륜 남편, 이혼 남편으로 보면 어떡하지? 이게 걱정이 되니까 가정을 버리지 못하게 됩니다. 상간 유부남이 가정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 제 4위 부모 눈치. 다 큰 남자가 부모 눈치를 보느냐? 꽤 보죠. 부모도 사회적 시선하고 비슷하게 내 가정을 바라보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중요한 사람이죠. 내가 이렇게 행복하고 안정된 결혼 생활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우리 부모님이 좋아해. 내가 평온하게 가정생활 잘하고 아내와 자녀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좋아해 우리 부모님이. 근데 그거를 깨야 돼. 나 사실은 불화가 심했고 아내와 안 좋았어요. 이제 다 깨버릴 거예요. 새로운 내 사랑을 찾아서 갈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40대 50대 아들이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 부모님 연세가 많을 텐데 어떻게 되겠어요? 큰 충격을 받죠. 그동안 쌓아왔던 인생, 내 아들에 대한 자랑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무너진다. 그런 실망을 주기 싫다. 이런 것도 상간 유부남이 가정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됩니다. 상간 유부남이 가정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 3위 자식의 눈치를 또 봐야 돼요. 자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주 존경받고 있잖아요. 회사 생활도 잘하고 사회에서도 존경받고 집에서도 존경받고 어딜 가서도 존경받는 아빠, 강직하고 튼튼하고 그런 아빠였는데 바람이 나서 엄마를 버리고 떠나버린다. 상당한 타격을 주는 거죠. 안 그래도 좀 공부도 좀 못하고 좀 애가 좀 문제가 많은데 내가 아빠가 갑자기 이혼하면 내 자식도 어떻게 되지? 저거 걱정이 막 밀려드는 거죠. 내가 불륜을 하면 또 내 아들은 또 저걸 보고 또 본을 배워서 또 쟤도 커서 그러는 거 아닌가? 막 걱정이 막 밀려드는 거죠. 자식 걱정. 이것 때문에 가정을 벌지 못하고 상간녀에게 배신을 하게 되는 이유 3위에 올려봤습니다. 상간 유부남이 가정을 벌이지 못하는 2위 배우자의 눈치를 본다. 상간행위를 하는 사람이 배우자의 눈치를 보나요? 배우자하고 안 좋아서 지금 불륜하고 상간녀를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배우자 눈치를 보기 때문에 가정으로 다시 돌아간다? 실제로 또 이혼이라는 걸 하려면 예를 들어 혼인기간이 10년, 15년 이렇게 쌓였다. 경제적으로 아내하고 굉장히 얽혀있고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 아내 굉장히 고마워 사실은. 금전적으로 많은 도움을 줬고 그동안 살아온 그 세월이 있잖아요. 함께한 세월이. 내가 여기까지 있는 데 있어서 아내의 역할을 절대 무시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홀랑 날려버리고 나 이제 보기 싫어. 사랑이 없어. 너하고 같이 있기 싫어. 이런 이유로 그동안 고생했던 조강지처에게 굿바이를 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이거. 경제적으로도 얽혀서 그거 하나하나 이혼 재산 분할하려면 고통스럽고 한 1년 가거든요. 소송이. 그거 견디지 못. 그렇기 때문에 상간 유부남은 배우자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라도 가정을 버리지 못하게 됩니다. 자, 상간 유부남이 가정을 포기하지 못하는 대망의 1위 애초에 거짓말. 애초에 거짓말이었어요. 가정을 버리고 이혼을 해서 내가 네 품으로 돌아오겠다는 그 얘기는 다 뻥이었어요. 왜 그런 뻥을 칩니까? 내 눈앞에 있는 상간녀한테 좀 더 사랑받고 좀 더 좋은 대우를 받고 그 상간녀의 그냥 모든 에너지를 다 빨아 당기고 싶은 거예요. 헌신과 사랑을 다 받으려고 거짓말한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나쁜 놈이지 이거는. 더 나한테 충성하라고. 게다가 또 상간녀한테 금전적 도움을 받는 경우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나 가정 계속 지킬 거야. 너는 그냥 첩이야. 이렇게 하면 돈 주나요? 안 주지. 곧 이혼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대화도 안 해. 각방 쓴 지 30년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돈을 빌려준단 말이에요. 애초에 가정을 버릴 이유도 없고 버리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는 거예요. 애초에 거짓말이었어요. 대망의 1위였습니다. 이런 거짓말에 속아서 기다렸다가 상간녀들이 어떤 피해를 보나요? 이런 감언이설에 속아서 상간녀가 기다리다가 결국 상간소송을 당하게 되고요. 그 상간소송에서 상간녀의 반박이 뭐가 나오느냐. 이혼한다는 말을 믿었고 이미 파탄이 돼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판사가 사건을 쭉 살펴봐. 파탄이 돼 있긴 뭐가 돼 있어.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그리고 이혼한다는 그 말을 믿었어? 그 믿은 네가 잘못이야. 너에게 과실이 있어. 너는 책임이 더 커. 그걸 알고도 만난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더 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피해만 늘어나기 때문에 상간행위를 하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여성들은 당장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